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충북정치발전연구소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평소 충북 정치발전에 관심이 많은 예비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는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충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신용한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분과 오늘도 정치발전연구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들 이제 오늘 첫 시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 분 호칭은 연구원으로 호칭을 하겠고요. 세 분 모두 발제한 내용들 듣고 함께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한 연구원의 발제 내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위기의 지역대학,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내용으로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노래 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인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말입니다. 우리 충청 지역 전체를 캠퍼스 숫자로 보면 70개가 넘는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 청주 학생 비중이 40%에 달하는 충북 청주 4년제 대학만 시내에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 비중이 크고 대학가 상권만 보더라도 충대, 중문, 청주대 그리고 서원대, 후문 이런 이제 큰 상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역사회 발전하는 그 기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이제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 게 학생 미충원율 70%대밖에 되지 않아서 국립대학조차도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와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과 그리고 경제, 지역 상권까지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대학의 소멸,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통폐합들에 의해서 소멸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우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을지 발제해 드립니다. 자, 일단 화두를 좀 던져주셨는데 아마 두 연구원께서도 평소에 또 많이들 고민하시고 오랫동안 또 함께 지켜보신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김종대 연구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우리 그 신용환 그 연구원께서 뭐 이걸로 지역 언론에 칼럼도 쓰시고,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 아주 구구절절이 옳은 지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과 대안도 참 여러 좀 아주 치열하게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반가워요. 네.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학의 위기라 그러지만 학교 전체, 교육 전체의 위기가 이거는 거의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초등학교 보면은 전교생이 조회를 하는데 1학년 줄보다 6학년 줄이 3배 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서도 이러니까 작년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학급이 워낙 줄어들었는데 교사 공급이 과잉인 것이죠. 이게 5, 6년 후에 대학으로 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의 위기가 1차 위기의 물결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2차, 3차 그 물결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7년에서 2028년경에는 어떤 추가적인 그 인구 어떤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와 대학이 이제는 존립의 위기에 또 다른 어떤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신 연구원께서는 대학의 지방대학의 소멸이 상권의 붕괴로 이어져서 어떤 지역사회에 상당히 어떤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지금에 나와 있는 대책 갖고는 앞으로 닥칠 그 재난과 같은 상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게 어떠냐. 기존에 학령기에 들어온 새로운 어떤 사회 진출의 매개체로서 어떤 대학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 대학 자체를 기초연구에서 산업을 지원한다든가 성인들을 교육한다든가 또는 어떤 국제화한다든가 뭔가 다른 대안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학 개념 자체 변경이 지금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네, 이광희 연구원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육위원을 한 6년 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위원을 제일 많이 한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저희 민주당의 교육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는 나름 이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거는 좀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학령 인구의 그 축소 이런 것 때문이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다. 예컨대 대학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을 해서 사립학교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립이 85%, 공립이 15%.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9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61개의 사립대학을 만들면서 사립대학의 난립을 초래를 하게 됐죠. 더군다나 수도권으로 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정원의 입학 정원을 자유화하고 대학 간의 무한 경쟁을 시도를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터졌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OECD,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에 예산이 되게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교육이 범람하고 팽창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교육 대 사교육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여 프로밖에 이 돈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문제가 오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도 또 이 두 번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역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 없이 주로 중앙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되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다 지금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주제에서도 방점은 어떻게 보면 돌파구에 있지 않나, 네. 돌파구가 있는가 없는가.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발제를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대 연구원님께서 이미 이제 좋은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어요. 큰 네. 틀의 솔루션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김종대 연구원님이 팁을 주신 거에서 더 확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 수많은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이제 평생교육과 같이 가는 거죠. 네네. 대학 캠퍼스 자체를 시니어 타운화 한다든지, 지역사회 전체 개방하는 완전히 그 공동 도서관, 또 대학들은 인프라가 좋잖아요.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 또 시니어 타워, 시니어 타운, 시니어 케어 센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장기적인 그림인데, 교육법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 교육 자산은 다른 것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해서 거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부지가 크잖아요. 아파트를 만약에 막 짓는다. 굉장히 수익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기부 체납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원천적으로 사실상 차단돼 있거든요. 대학 캠퍼스들이 네네. 크기 때문에 투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악용될까 봐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김종대 연구원님이 큰 틀에 제시해 준 그런 해법에 의해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될 거다. 특히나 이제 아까 초등학교 그런 6학년과 1학년 말씀 주셨지만, 네네. 지금 대학 약 45만 명 뽑거든요. 근데 신생아가 지금 25만 명 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네. 지금 식으로 대학이 그대로 갔을 때 만약에 정원 축소라든지 또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통폐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부씩 통폐합 해나가되 지역사회 전체 평생교육 기능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해법을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해법 내놓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예. 이번엔 이광희 연구원. 저는요, 이제 그런 식의 해법을 하면 지금 사립대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거보다는 일단 대학 교육의 공공성의 확대가 저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죠, 당연히.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수도권으로 지금 이제 27만 명이잖아요. 이번 해에 수도권에서 대학생들 선발이 한 2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친구들만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지방 대학은 다 없어져도 되는 이런 상태에 봉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정책을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남고 나머지 지방은 다 소멸이 되는 그런 위기로 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해서든지 85%의 사립대 중심을 이거를 역전을 시켜야 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80% 이상이 공립이지 사립이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거 교육으로 장사해 먹는 이런 시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미달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문대부터 점점 미달률이 심해지고 그러면 그 동네 대학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방관을 한다? 정부가 방관을 한다? 이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고의 전이부터 시켜야 되는데 자꾸 뭐 현재 있는 부지를 뭐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이건 정확히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기적인 해법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 지금 이광희 연구원님께서 한번 QS나 W나 세계적인 랭킹에 한번 그 랭킹을 보세요. 1위부터 100위까지 또는 뭐 200위까지 중에서 국립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사립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대학들은 세계 랭킹에서 전부 5년 내리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에서 각종 이제 대학 지원 정책을 하면서 뭐 링크 사업이다, 각종 그 지원 BK 사업이다 해서 연구 논문 이런 것들 세계적인 저널의 발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국책 사업 따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공공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이제 획일화된 어떤 틀에서 여전히 교육부의 지배, 국가적인 지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고 순전히. 근데 그 대학의 존립에 대한 건 어쨌든 세계 랭킹이 높고 좋은 대학들의 학생들이 몰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떤 국가의 공공성 강화랑 분명히 이건 다른 측면이고요. 제가 아까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시니어 타운이나 이런 것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로 다 같이 잘 공생하면서 미래로 가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신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85%가 사립대인데 왜 세계 100위 학교에는 공립대학교만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의 공립대학교만 서울대니 카이스트니 이런 곳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70년 동안 사립대에 뭐 했죠? 대한민국은 사립대의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 100위까지 있는 그 유수한 사립대 안에 한 개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는 사립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종대 연구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두 분 예. 공방이 아주 흥미로운 논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즘 교수들 만나서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회의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돈 안 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자체가 학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느냐 아니냐 또 석박사들 제자들 얼마나 먹여 살리느냐 이거 그 보고서 제안서 쓰고 저기 대학 학장위에 서기관이 있어요. 대학 학장이 연구 용역 한 거 갖고 가서 협상하러 갑니다. 그러면 네. 서기관이 검수해줘야 이게 돈이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이 가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대학은 학문을 하는 데가 아니라 학연을 하는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신용환 연구원의 진단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그 시장 원리로 그러면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미 이거는 시장 자체가 붕괴됐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공급 자체가 사라진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저는 그 오늘날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 없이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 그 과수원만 있는 그 허허벌판에 기초 연구를 하던 스탠퍼드 대학이 과학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폴로 키즈들 뭐 이런 어떤 그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창업자들이 몰려오고 저항과 혁신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날 빅테크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실이 된 실리콘밸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대학이 살려면은 제 생각에는 기초연구 특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종합대학이고 네. 뭐 다 4년제 대학이고 전부 이런 식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그 특화된 어떤 그 대학 특성화를 좀 과감하게 진행해서 지역의 산업에 연결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태계 구성, 집단지성이랄까 어떤 지식 산업 이 산학연의 생태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의 일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네. 이걸 갖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학을 유지하는데 왜 골몰을 하느냐는 겁니다. 없을 때 망할 대학은 빨리 망해야죠. 이거 지금 안 망하게 지금 뭐 바짓가랭이 붙들고 있다가는 더 큰일 나게 생겼는데 오히려 저는 망할 대학은 빨리 망해야지 새로운 우리가 미래로 갈 수 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우리 이광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공공성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에서의 어떤 평등과 공공의 어떤 그 가치를 확립해 가지고 이윤보다는 가치, 어떤 인격의 성장과 발전 이런 면에서 어떤 그 근본이 무너지면 이건 더 암담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전 두 분 의견이 다 생산적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그 서남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남원에 그 이제 학교의 의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학교가 이제 일종의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정부의 청년위원장을 할 때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서 내가 다시는 대학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거 하진 않겠다라고 사석에서 말씀을 할 정도로 대학 하나 없애는 게 그 지역사회 수많은 뭐 예를 들어 네. 원룸 하시는 분이나 상권에 계신 분들이나 너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차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있는 제도라도 적극 활용하자. 민주당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역 청년들 30%를 의무 채용하자. 그걸 35%로 늘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 우리 진천에 이제 내려와 있는 각종 정부 기관들 네. 이런 데서 이제 기본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이제 지역 의무 그 채용하는 게 12%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어진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SK 바이오시스가 안동대학교랑 해서 계약학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모범 사례로 나오는데 우리 충북에도 보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 명문대학이나 어디 다른 그거에 특화된 대학 위주로만 이렇게 계약학과라든지 학생들을 뽑고 이런 게 강한데 우리 충북 지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 다 같이 열심히 산, 관, 연으로 같이 이어져서 미래를 위해서 지역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광희 연구원의 발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은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네요. 네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이제 공존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것을 강조해도 뭐 시원치 않은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2040 청주시 기본 계획이 이제 그 에너지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더 우려를 갖게 됐다. 네. 이 내용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될 위기감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 LNG 발전소를 허가를 조속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40일 만에 그냥 통과해서 해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40%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를 더 올리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면서 저감 계획을 세웠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구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구 온실가스 문제를 여기서 좀 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용환 연구원 네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연구원님의 그 발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환경 문제, 뭐 탄소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느끼기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나 개념이 너무 네, 많습니다. 그렇죠. 유엔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SDG 시대라고 하고요. 또 그들이 실제 유엔에서 이제 탄소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ESG 경영이다 해서 E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카본 프리, 탄소 제로, 알리백, 뭐 정말 새로운 개념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꾸로 이제 이 개발의 논리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경제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헌법으로 봐도 35조의 환경권, 119조 1항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 발전을 해야만 하는 이런 것까지 상충돼서 정말 어려운 때 이제 우리 청주 SK LNG 발전소 건이 있는데, 우리 충북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충북 전력 사용량의 10%를 차지하는 SK 하이닉스, 그들이 사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을 위해서 발전소를 만든다. 그런데 그게 약 2년여가 진행됐는데 시민들이 잘 몰랐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부분 한 40일 정도만 알게 됐다. 참 안 할 수는 없고 할 때 이런 과정에서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교차합니다. 네, 김종대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방 정부의 일하는 행태를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걸 시민의 공론에 맡겨서 이렇게 시민의 어떤 참여와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이렇게 타협과 또 절충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리더십 같은 거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랄 걸 바라야지. 일단 저질러 놓고 그 우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넘어가다 나중에 정당화 합리화하고 반대에 부딪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청주시 온실가스 이거 저기 뭐 이런 거창한 문제를 떠나서 이 LNG 발전소 네. 보면은 이게 친환경 시설이라고 박박우게요. 나는 아주 여기서 저 거의 뭐 돌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거기에다가 LNG라 그러면 친환경이다. 이 잘못된 신화와 프레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저기 그 전에 애시당초 이거 검토할 때는 문제라고 인식도 못했던 미세먼지 문제 뒤늦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결정부터 해놓고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도시공원은 없애고 아파트 져요. 그러니까 이 정부, 이 지방 정부의 이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어떤 그 저기 전부 다 실제 하고 있는 어떤 지역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서 어떤 그 굉장히 어떤 역행하고 또 어떤 이 미세먼지로 가득 찬 하늘을 빼앗긴 청주에 사는 시민들의 상실감을 전혀 그 달래주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다. 이건 참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저 뭐 이게 뭐 40시간 만에 그냥 40일 만에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 청주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집단지성을 동원해 가지고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했는가, 뭐 했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계획은 재고해 주시고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더 탄소 발자국을 얹지 마라. 이건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뭐 두 분 의견도 들으셨는데요. 발제 내용 더 추가적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LNG 발전소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문제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당장 닥친 게 이제 그 LNG 발전소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서에 이것은 되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상생협약을 통해서 상생협약이 된 이후에 하라는 그 조건부 허가 사항을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대기환경개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산화질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냥 한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절차도 제대로 이제 그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수급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안정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져다 줄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연구 보고서에서 LNG 주변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벙커 CO 뗄 때는 LNG가 청정 연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수소 연료로 가고 있잖아요. 타지방 타지역 같은 경우 이게 수소 연료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수소 연료 지금부터 훨씬 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 남들 다 LNG 할 때 그 뭐 벙커 CO 들어오고 네. 남들 다 수소로 가는데 지금에 와서 LNG 들어오고 이게 청주시 시민들을 정말 물러본 거다. 이런 게 저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거대 담론을 말하기 전에 예. 이런 식의 그 청주 시민들을 예. 정말 알로 보는 이런 행태, 이거는 예. 행정이 해서는 안 말이 된다. 점점 네네. 과격해지시네. 네, 일단 뭐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안의 하나로서 LNG 발전소 쪽으로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두 분 또 의견 좀 듣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두 연구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에서 꼭 필요해서 정말로 이게 기업의 어떤 존망과 관련된 거라면 안 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도나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건 뭐 단순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질타받아 마땅하다. 지금 와서 내세우고 있는 게 자 환경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승인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네네.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 자기들 그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속적 행정행위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럼 좀 전에 이광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부터 이미 이 시민들 상생협의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 어쩔 수 없이 승인 내줘야 된다 하면서 관주도로 상생협의회라고 만든 그건 상생협의회가 아니라 상쇄협의회가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어떤 잘못된 네네. 거를 어거지로 상쇄하기 위한 거고 이제 와서 친환경 한 9분의 1 정도 초미세먼지가 저감된다. 그거는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이 아니고. 네네. 알릴 건 정확히 알리고 그리고 뭐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를 해서 나머지는 뭐 안 해서 이게 안 된다. 관주도로 하겠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관주도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네네. 분명한 건 안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시민들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 공론화를 예.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네. 지금 하니까 모두 상실감을 느끼는 네. 거죠. 김정래 연구원. 어쨌든 도심에 주거촌에 대형 발전소가 등장한다는 자체는 상식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적 민주성이랄까 어떤 그 또 미래의 어떤 그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하면은 이 자체는 지역에서는 저는 주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소극적 저항이든 적극적 저항이든 일단은 문제 제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건 뭐 분명하게 나온 사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만드는 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전기까지 다량으로 만들어서 전기 장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뭐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이것까지도 이윤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지방세가 그 기업으로부터 네네. 납부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자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치러야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 제기되는 사회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도 비용을 냅니다. 반면에 이유는 일부는 지방세로 들어오지만 대부분 서울 본사로 가요. 네. 그게 5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대기업에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명백히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어떤 것들은 지방의 희생으로 가는 거다.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네. 성토 회장이 좀 되고 있는데 마무리 발언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레타 툰베르라는 그 어느 나라의 시대가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시위에 나서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구가 정말 위기입니다. 일부 그 전문가들은 이제 10몇 년밖에 안 남았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위기다고 하는데 이미 어떤 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고 어떤 나라는 화염에 휩싸여 있고 어떤 나라는 엄청난 폭우와 강수량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여기에서 특히 행정하는 사람들이 더 좀 나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네. 절박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한나 아렌트의 그냥
악의 평범성.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지구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악의 평범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위기감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발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연구원이 준비해 오신 내용인데요. 좀 약간 이제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북 항공우주 자산에 눈을 뜰 때라는 이런 제목의 발제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광희 연구원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기술혁명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혁명을 수반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혁명까지 수반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전을 지금은 이야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야기해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짚이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제 지자체의 어떤 공식은 똑같습니다. 아파트 산업단지 철도도로. 이거는 뭐 그냥 의례껏 회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 모든 지자체의 어떤 지향점이고 우리도 그런 모든 어떤 환경이랄까 미래를 희생해가면서 하고자 하는 지향점인데 진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청주를 보면은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청주공항 인근에 17 전투비행단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청주공항이 또 국제공항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공항입니다. 또 에어로폴리스가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MRO 항공 정비 사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족합니다만은 이 각기 이런 어떤 항공 자산들이 제각기 미래를 설계하다 보니까 통합의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공군사관학교는 연간 6만 명이 관광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항공의 좋은 자산인데 네. 지금 테마파크 건설을 도하고 아무런 협조 없이 공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충북도하고 매칭을 해서 당연히 지역의 자산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담장 쌓고 그 안에서 박물관, 테마파크, 천문대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도 작고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네. 항공의 그 소프트 파워, 어떤 그 청년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공간으로 공군사관학교를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행장을 거쳐서 이렇게 MRO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항공 산업단지까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 청주가 왜 앞장을 서야 되느냐? 지금 민간 여객 시장에서 정비비로 연간 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에 신용 그 전투기 F-35가 배치가 됐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첨단 항공 정비비로 매년 지출되는 1조 7천억 원이 2025년경에 4조 7천억으로 뜁니다. 그 90%가 해외로 나갑니다. 합치면 10조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10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산업적 대책을 안 세워놨다. 이건 정말 기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6위권의 항공 수요국인데도 그렇다. 거기에다가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도 그렇다. 이거는 정말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은 한때 추진되던 항공산업단지를 그 에어로폴리스 조성하는 데다가 회전익, 고전익 항공기를 다 유치하고 더 나가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하기 어렵다면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항공 부품 전략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예요. 특히 이제 전자장비가 항공 부품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실험적으로 하고 도전을 해줘야 일단은 저 기업이 모여들고 또 여기서 어떤 그 하나의 부품 전략 기지로 공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아파트나 도로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미래 먹거리잖아요. 네. 왜 이런 건 대책을 안 세우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제시해 주신 화두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들어볼 텐데요. 이광희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김종대 연구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를 하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좀 눈여겨서 보기도 했었던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항공 정비 기지를 만들고 부품이나 뭐 제작 물류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까지 좀 나아가 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항공 산업은 완전 첨단 산업이거든요. 정말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른 나라
5조라고 하셨나요? 합치면 10조. 민과군 합치면 10조. 예, 각기 민간은 5조. 예, 그만한 저기 항공 정비비가 드는 문제를 그거를 좀 유치를 해보자. 그런데 왜 이런 우리 그동안의 지역사회는 이런 큰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가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국방과 또 뭐 안보 분야 이런 완전히 김종대 그 연구원의 전문 분야라서 조금만 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못 해왔는지에 대해서 못 해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려고 노력은 했었죠.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잘 안 됐었던 측면들이 있는데다가 청주공항을 주로 관광과 물류의 어떤 네. 개념으로만 봐왔었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참 이거 문제 제기 잘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나로 신용관님. 누리호가 뜨면서 이제 정말 항공 우주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정말 부럽습니다. 스페이스X 네. 여러 가지 실험적이지만 민간 우주 왕복 여행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정도로 정말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중에 정말 우리 국방 또 안보 뭐 이런 분야의 가장 전문가인 김종대 연구원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일 수 있지만 제가 왜 그러십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거의 똑같은 그 이론을 칼럼도 많이 쓰고 방송에서 수도 없이 거품을 물었었습니다. 우선 지나온 우리 충북도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 충북에 매칭할 때 저도 짧게 일조를 했었지만 자, 군수다, 민수다 이런 정확한 전략적 목표 지점 없이 MRO다. 우리 충북은 내륙에 있습니다.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중후장대 산업이 주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경박 단소 산업, 반도체나 바이오 위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민수다, 군수다 구별도 없이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데 항공기 엔진 한번 크기를 한번 보세요. 네. 4천 카이한테 우리가 뺏겼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카이만 해도 전용 항공 부두를 가지고 있어요. 보잉사 시애틀에 가보시면 건 10여 킬로에 달하는 바다 시애틀 예. 만을 끼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벌써 민수다 군수다에 대한 구별도 없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전투기라든지 항공기 부품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전자제어라든지 요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도 항우연이 뜨니까 거기에 나오는 각종 지상 제어 시스템 이런 게 대덕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전후방 효과까지 감안해 보면 드론 산업단지라든지 드론의 부품이라든지 지금 해전익 이제 소방 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정비 사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진작에 이렇게 타겟팅해서 했었어야죠 산업적으로. 네. 자, 두 분 다 일단 이 화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환영하면서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예, 말씀 그런데 듣겠습니다. 도지사를 만나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게 그리고 안 하려는가 보다 하고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한대요. 제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그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인이 선출이 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잘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냐 아니면 현재를 갉아먹고 사는 현재 안주형 정치인이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 유치 산업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3D 프린팅, 어댑티브 매니페처링이라고 저도 어려운 말 가끔 쓰는데 이런 것들은 파일로 어느 곳에서나 생산하는 거지 뭘 클러스터로 모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시대 유치 산업에 대한 모델을 버리고 미래 뭘로 먹고 사느냐는 거죠. 제주도 언론이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원래 제주도에 발사기지가 가는 거였거든요. 이 적도 가까이 지구 원심력 때문에 남쪽으로 가서 네. 쏴야 돼요. 그런데 약간의 로켓 성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남 고흥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쐈으면 그 약간의 예. 성능 부족이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시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금민 도지사가 반대하니까 전남 고흥으로 왔는데 고흥은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해버린 겁니다. 예. 2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국가 3차 우주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또 우주 산업 유치에 대해 가지고 뉴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는 건데 고흥은 원래 자기 거도 아닌데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MRO는 원래 청주 겁니다. 그게 카이에 4천으로 갔다 하지만 거긴 민항기가 하루에 일주일에 2편밖에 안 다닙니다. 거기로 정비 받으러 못 갑니다.
인천이 얘기되는데 땅값이 비싸요. 여기는 저 에어로폴리스 얼마든지 영가로 줄 수 있는데 그 비싼 인천공항 부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래서 산업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틈새를 예.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우리 강점으로 일단은 재확인하고 거기에다 모든 MRO가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전자, 부품, 전략기지, 네. 공국기지로서 이 중원의 청주공항이라는 입지가 일주일에 190편의 민항 편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중간기지면은 유휴공항의 능력을 활용해서 MRO를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포화 상태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미래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기획할까 뭐 이런 것을 좀 검토라도 해보면 길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네. 이광희 연구원. 예. 저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의견 사겠습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각종 드론에 대한 부품 단지라든지 또 전자제어 관련된 반도체나 이렇게 해서 연관 산업들 그리고 이제 더 미래 먹거리로 내다본다면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돌파한다는 하이퍼 튜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죠. 지금 막 개발되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부품 단지 이런 것들로 계속 연관 산업을 집적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우리 충북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정말 전문적인 좀 중지를 좀 모아보다 보면 정말로 좀 살길 굉장히 좀 이 충북의 또 새로운 방향에 굉장히 좀 특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하면서 반면에 지금까지 이제 그 쭉 행태나 그 세월을 좀 봤을 때 아쉬운 면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는 저기 우주 경제권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경쟁력도 없습니다. 자율자동차, 스마트 시티, 6G 모바일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열리는 우주 경제권은 인프라입니다. 그것은 항공이 튼튼해야, 항공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우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업적인 대책 없이 우리는 여태까지 편리한 거, 당장 돈 되는 것만 추구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전기를 형성하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인은 이런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더 나아가서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재가 지역의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미래 담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준비돼 있고 또 고민하는 인재냐 이런 걸 저는 주민들께서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항공 우주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도 아니면서 또 놓지도 않고 지금 그렇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파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밥을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때 솥단지 다 뺏깁니다.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목구멍 넘어가기 직전에 꺼내 갔잖아요. 힘센 정치인들이 타지에서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하나의 결기가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전망, 비전이 필요한 거지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만 모면하는 식의 관리 행정 갖고는 아무런 전략적인 상상력이 안 나온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발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세 분 모시고 잠시 쉬어가는 마지막 잠깐 시즌이 문을 닫는 그런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가장 또 많이 출연해 주셨던 세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말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이광희 연구부터. 이제 예. 정책이 표가 되고 정책이 브랜드가 되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알릴 곳이 없었고 그런데 MBC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치발전연구소 그 부제도 좋고 뭐 주제도 좋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잘만 모아도 네. 큰 정책적 어떤 맥락을 좀 잡을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쉬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네. 선거 끝나고 다시
돌아올 분들은 돌아오고 네. 또 일을 하실 분들은 일을 하시겠죠. 네.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많이들 떠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럼 좋죠. 신용환 연구원. 네. 네네. 그동안 충북 그리고 청주 정치를 하면 관 출신 분들이 주로 주도를 했고 또 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기득권, 소위 말하는 정치 기득권 분들이 약 20여 년을 거의 사람 바뀜, 손 바뀜 없이 주도를 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연구님 말씀처럼 정치적 상상력 그게 이제 정책적인 행정적인 상상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을 많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자기 생각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김종대 연구원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서 참 어떤 시사의 공론을 만들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척박합니다만은 MBC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정치발전연구소에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지성이랄까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그래도 풍성하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왔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선거는 어쨌든지 간에 민주주의 축제 아닙니까? 이번에 잘 보시고 정말 좋은 인재들 뽑는데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연구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두루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충북 지역의 핫 이슈 또 정책을 함께 논의해보고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내년 3월과 6월 두 차례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선거 이후에 또 더 많은 이른바 연구원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 충북의 좋은 정책들,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찾아올 차례도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